명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떠올린다. 따뜻한 가족의 품, 정겨운 웃음소리. 하지만 나에게 명절은 달랐다. 그건 전쟁터였고 나는 매번 패배가 예정된 전투에 나가야 하는 병사 같았다. 그의 명절, 나는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을 뻔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다. 3년 만이었다. 3년 만에 가는 시댁. 조수석에 앉은 남편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익숙했다. 뒷좌석에서 아들 지우가 게임기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엄마, 할머니 집 가면 와이파이 돼요? 응, 될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나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익숙한 풍경들이 나를 압박했다. 차가 마당에 멈췄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님이 나오셨다. 65세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우리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반가움보다는 평가하는 시선이 더 강했다. 어휴, 이제 오나? 길이 많이 막혔나 보네. 나는 트렁크에서 선물 보따리를 꺼냈다. 한우 세트, 과일 박스, 건강식품들. 시어머님은 흘끗 보더니 말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그 돈으로 너희 애들 학원비나 내지. 그녀의 말투는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꼬는 느낌이었다. 지우가 졸린 눈으로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손주. 그래, 많이 컸네. 근데 살이 좀 빠진 거 아니냐? 엄마가 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나 보네. 내 가슴에 첫 번째 비수가 꽂혔다. 지우는 잘 먹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눈엔 항상 뭔가 부족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부족해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명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부엌에는 각종 재료들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님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며느라, 일단 씻고 내려와라. 명절 음식 좀 제대로 할 줄은 아나보자.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좀 제대로 할 줄은 아나보자란 말이 마치 내가 지난번엔 제대로 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곧 내려올게요. 부엌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님은 앞치마를 건넸다. 나는 도마 앞에 섰다. 호박을 썰고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풀었다. 시어머님은 내 옆에 서서 내 손놀림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그 시선이 감시처럼 느껴졌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다. 호박전을 하나씩 올렸다. 뒤집는데 갑자기 기름이 튀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아!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시어머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명절에 부엌일 하다 보면 다 겪는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동정도 걱정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선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손등의 화상보다 더 뜨거운 불씨가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을 다 붙이고 나니 오후 5시가 넘었다. 온몸이 기름 냄새로 배어들었고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발이 아팠다.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님은 벌떡 일어나며 화난 얼굴로 말했다. 태연이가 왔나 보네. 문이 열리고 신우이 태연이 들어왔다. 33세인 그녀는 여전히 날씬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다. 시어머님은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어휴, 우리 딸.
역시 내 딸이야. 시간 맞춰오네. 나는 거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상을 차리는 건 당연히 내 몫이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을 하나씩 날랐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다. 아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님은 먼저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간이 좀 싱거운데? 내가 끓인 미역국이었다. 제가 소금 더 넣을게요. 아니, 됐어. 그냥 먹지 뭐. 그 말이 더 상처였다. 맛없지만 참고 먹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신우이가 입을 열었다. 오빠, 엄마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알아요? 병원도 가셔야 하는데 며느리로서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가 전화 몇 번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전화로 뭐하니? 직접 와야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생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불길하게 변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친정 부모님이 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 여기 와서 일만 하고 돌아가잖아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럼 오지 말든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내 옆에 누워 코를 골았다. 그의 무신경함이 믿기지 않았다. 식탁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아래층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난 것 같았다. 나는 내려가야 했다. 내려가서 또 일해야 했다. 그게 며느리의 의무니까. 부엌에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은 없었던 듯이 말이다. 며느라, 오늘은 잡채랑 갈비찜 해야 해. 네. 나는 혼자 남았다. 당근을 썰고 버섯을 다듬고 고기를 재웠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1시간쯤 지나 남편이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제 일 얘기 좀 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어제 식사 시간에 내가 한 말. 아, 그거.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이해해. 이해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도 힘들어. 알아. 근데 명절이잖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 말은 매번 듣는 말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내가 만든 잡채를 보더니 말했다. 색깔이 좀 어둡네.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시집와서 명절마다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며느리가 어딨니? 나는 앞치마를 벗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잠깐만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 한쪽 구석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시집와서 명절마다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며느리가 어딨니? 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창피했다. 수치스러웠다. 남편이 뛰어나왔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늦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다. 아들은 마당에서 사촌 동생들과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참 뒤 마당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지우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잡고 울고 있었다. 피가 조금 났다. 지우야. 나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엄마, 나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지우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울면 안 된다. 남자는 눈물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지우를 꼭 안았다. 괜찮아, 울어도 돼. 아프면 우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약해지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우를 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가서 지우의 무릎을 씻겨주고 밴드를 붙여줬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응? 우리 집 싫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지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는 왜 맨날 혼나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닌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나왔다. 엄마, 할머니 집 싫어. 그래, 엄마도 너무 싫어. 내가 중얼거렸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뭐라고 했니, 지금?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 진심이었어요. 내가 지금 내 집이 싫다고? 네, 싫어요. 여기 오면 전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손바닥은 내 뺨에 닿지 않았다.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친척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다. 상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손님들이 웃었다. 나는 주방에서 국자를 쥔 채 멈춰섰다. 고모가 거들었다. 그래도 윤서 씨 음식 솜씨는 괜찮던데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괜찮긴요.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하죠. 나는 국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며느라, 표정이 왜 그래? 명절날 시댁에 와서 표정이 그게 뭐니?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요? 일꾼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셔야죠.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윤서야, 그만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뭘 그만해. 나 이제 못 참겠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밀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쏟아졌다. 국이 바닥에 흘렀고 접시들이 깨졌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외쳤다. 이제 둘 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다. 거실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나만 남았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들과 쏟아진 음식들. 아들은 계단 중간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그릇 조각들을 주었다. 손이 베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지우는 내 옆에 붙어서 잠들어 있었다. 새벽 2시쯤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태진이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방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그 여자랑 나 둘 중 하나 선택해. 나는 숨이 멎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그대로야. 나는 저 여자랑 한 집에 못 살아. 윤서도 힘들었나 봐요. 힘들면 참아야지.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생각을 해보겠다고. 나는 조용히 문 앞에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버린다면 이 아이도 잃게 될 거예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윤서야, 나 진심이에요.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든다면 나는 지우 데리고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비웃었다. 그래, 나가. 이혼하면 양육권도 못 가져갈 거야. 그건 법원이 정할 일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어머님은 손주를 영영 못 볼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남편은 우리 사이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다들 진정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지우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끝없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지우의 옷, 세면도구. 많지 않았다. 지우를 깨웠다. 지우야, 일어나. 우리 집 가야 돼. 지우는 졸린 눈으로 일어났다.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정말 가려고? 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왜 진작 안 떠났나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현관문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지우도 신발을 신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부류막심한 며느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우가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았다. 차가 출발했다. 뒷창으로 시댁집이 점점 멀어졌다.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다시 안 와? 당분간은 안 올 거야.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끝이자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지후와 새 삶을 시작했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우셨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원룸은 좁았지만 편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지우에게 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혼자 커피를 마셨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후회는 너무 늦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졌다. 지우가 창가에 와서 불꽃을 봤다. 와, 예뻐. 그치? 엄마, 우리 행복해? 나는 지우를 안았다. 응, 우린 행복해.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화목한 가족들, 웃음소리. 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다. 선언이었다. 다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윤서, 35세. 한 아이의 엄마이자 나 자신의 주인. 한편 시골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깨진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상을 엎었을 때 깨진 그릇.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닦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다. 텅 빈 집안에 울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태진은 서울로 떠났다. 윤서를 찾으러. 태연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 집엔 박정자 혼자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늦은 후회였다. 며느리를 잃고 아들을 잃고 손주를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 자신이 원했던 건 존중받는 것이었지만 정작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깨진 그릇 위에 떨어졌다. 거실에는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는 참으며 웃고 있었다. 박정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에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겐 생애의 가장 긴 전쟁터였다. 윤서가 그 집을 떠난 그날 이후 명절상은 더 이상 차려지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사라졌다. 남은 건 후회와 침묵뿐.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떠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